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서양인 아이온큐 투자자들 중에 상당히 유명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프리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랑도 정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분이 자신은 왜 아이온큐에 투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개발에 좀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양자 컴퓨터 기업의 주가가 언제쯤 오를까 요거를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초반에도 나오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더가 이 트위터에 왜 자신의 팀이 아이온큐에 인베스팅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스페인 쪽에 계시고 이제 뭐 정식적인 투자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헤지펀드처럼 자기가 이게 지인들이랑 같이 해서 뭔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적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번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어느 시점에 저는 위계 질서가 따로 없는 이 수평적인 팀과 함께 아이온큐 투자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DMI 그룹, 아이온큐가 상장하기 전에 스펙 합병하기로 했던 곳이죠. 이쪽에서 투자자 프리젠테이션 준 거, 그리고 더 넓은 기술 환경, 그리고 기초 기술, 뭐 듀크 대학이나 메릴랜드 대학이나 이언트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립자들 크리스 번로 교수와 김정선 교수, 그리고 초기 투자자 NEA라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을 이끌고 있는 피터 제프맨 CEO와 DMI와 관계되어 있는 자본가들, 이 해리 유와 니콜로 디마시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재작년에 이제 달러 유동성이 넘칠 때 이제 스펙으로 상장하는 회사들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뭐 10불에 상장했던 기업들 지금 1불 아래인 기업들이 뭐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 상장주에 투자한다는 거는 후기 단계 벤처 캐피탈 투자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시드 단계에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는 거는 뭐 성공 확률이 1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스펙 상장주에서 성공할 확률은 뭐 15%에서 한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업적으로 개발이 된 적이 없고 기존 컴퓨터에 비해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된 재무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온큐가 상장 초기에 제시한 로드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투자가 2025년 정도는 돼야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무적 로드맵이 이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매출이 천천히 늘어나다가 2025년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도 25년, 26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24년에 투자하지 않고 21년 상장 때부터 투자를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 혁신적이고 신흥 기술 분야의 회사들이 공개하는 정보는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늦게 공개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빨리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2025년 전에 잠재적 돌파구가 있어서 열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리 매집을 해놔야 이게 주가가 뛰었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21년부터 25년까지 차분히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 직후에 이 양자에 대한 열풍이 36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침체로 가라앉으면서 주가가 뭐 3불까지도 떨어졌죠. 3불에서 5불 사이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 열풍이 꺼진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강력하고 더 가능성이 큰 열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트너의 열풍 사이클도 보면은 초기에 혁신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대중들이 몰리면서 엄청나게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이 기대치가 꺼지면서 실망의 단계로 왔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실제 진전되면서 대중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생산성에 도달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혁신 기업들의 가치나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인간들의 심리가 워낙에 날뛰기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온큐 평균 가격이 지금 상장 이후에 9.77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뭐 디웨이브나 리게티, 자파타 같은 기업들 보시면 1불 아래로 떨어져서 상장가 대비 90% 이상 폭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 단계나 초기 상업화 단계에 있는 다른 소형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뭐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거나 또는 명백한 사기로 이어지기도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다. 그래서 많은 혼란스러운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주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프리더와 이 그룹이 봤을 때는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적절한 위치에 있다.
현재 가격에 놀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까놓고 보면은 이 반도체, 빅테크, AI 주식들이 끌어올렸지 그 외의 소형 주식들은 아직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가 아직도 부진하죠. 이 비대칭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인 거죠.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이제 AI 열풍과 맞물리면서 그쪽 주식들 소수 강세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대칭성이 있었다면, 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높은 금리가 없었다면 아이온큐의 적정 주가는 $20 이상이었을 거다. 근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7불에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2021년부터 투자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집단적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이온큐가 순수 양자 기업 중 리더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매출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랩 이용 기술이 초전도체와 함께 갈 기술이다. 그리고 이 아이온큐가 엄청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창립자들은 대통령 고문이고 구글 스칼라에서 이 학자들한테 주는 점수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피터 제프맨 CEO도 아마존에서 굉장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컨티뉴엄이 잠재적으로 100억 달러의 상장을 목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양자 기술이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이 투자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매집을 해놨으니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생각이 상당히 일치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팀이냐, 무슨 일 하냐? 우리는 프라이빗하고 이 위임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약간 헤지펀드 같은 곳이죠. 사모펀드 같은 곳. 그래서 직접 이 양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냐? 근데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컨티뉴엄이 100억 불에 상장하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온큐에게 호재다. 하지만 이 컨티뉴엄 주식을 100억 불 시가총액에 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대평가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컨티뉴엄이 100억 불에 상장이 된다면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위기 신호가 나왔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협력, 양자 관여, 이 고객 쪽을 이게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이런 것들을 하는 디렉터가 레오나드 우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온큐에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레이저와 이온으로 계산하는 실제 양자 컴퓨터를 볼 수 있었는데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책도 썼었고요. 20년 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해왔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2018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거의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꾸준히 승진을 해서 내부, 외부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퀀텀 인게이지먼트의 디렉터로 6개월 차. 그래서 이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 이제 아이온큐의 사업 개발 담당자인 하워드 락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방문해줘서 고맙고 양자기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계몽적이었고 좋았다. 사업 개발자와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틴 리틀러 박사님, 이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응용팀을 이끌다가 오셨죠.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 조만간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인 방문을 한 건 아니고 사업 개발 담당을 만난 걸 봤을 때 뭔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상학적 큐비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퀀텀이 냈던 논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드니에 있는 양자 연구센터를 폐쇄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주에 있는 양자 컴퓨팅 연구시설을 폐쇄했고 시드니 대학교와의 협력도 끝내기로 했다. 그래서 요거를 미국 본사로 통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호주는 이 양자 컴퓨팅 노력을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싸이퀀텀, 이 싸이퀀텀이 원래 호주 출신 설립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철수를 했는데 싸이퀀텀은 연방 퀸즐랜드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10억 호주 달러를 투자받았고 2027년까지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 즉 쉽게 말해서 싸이퀀텀한테 밀려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갔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는 1년 전에 호주를 양자산업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양자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호주가 포기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려서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자료를 가져와 보면 작년 6월 달에 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슈퍼컴퓨터를 10년 내에 내겠다. 이게 10년이면 사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큐비트 재료가 되는 마요라나 페르미온을 이제 막 발견한 단계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제어하고 이제 큐비트를 만들고 큐비트 품질을 올리고 큐비트 숫자를 늘리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슈퍼컴퓨터 통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단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후발주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앞서가는 기업들은 벌써 초기 장치들이 나왔고 2020년대 후반에 이제 상업적 우위를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참 뒤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의 판도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해당 자료는 제가 펜딩 유료 멤버십에서 공유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에 대한 소식은 유튜브에 똑같이 공유를 드리지만 조금 심화된 자료들은 멤버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펜딩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와 함께 깊게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엔비디아는 세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쿠다 퀀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팅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GPU에 QPU까지 통합해서 고객들이 써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양자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Q퀀텀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배포를 해서 이 GPU를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즉 양자 컴퓨터가 지금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 쉽게 써보기 어려우니까 우리 엔비디아 와서 이 GPU 기반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 흉내를 내줄 테니까 우리 거 써서 양자 프로그래밍 해봐라. 이런 이제 간접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생태계 파트너십을 통해 뭐 아이온큐, 리게티, 자나두와 같은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발만 담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직접 하는 모습을 뭐 줄이거나 안 하고 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도 돈과 인력이 많지만 양자 컴퓨터를 바닥으로부터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은 돈도 중요하지만 기술력과 인재가 중요한데 이미 여러 기업들이 이 기술과 인재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뭐 IBM이나 아이온큐나 리게티나 이런 기업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초기 양자 컴퓨터들을 내놓고 있는데 새로 진입을 해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2025년에 64의 큐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실제 돈적으로도 쓸만한 상업적 이점에 도달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이퀀텀은 2027년 그리고 QLA는 2026년, 즉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상업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쓰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2030년쯤에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오류가 보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아이온큐 있고 D-Wave 있고 리게티 있고 QLA 있고 사이퀀텀 있으면 이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쓸만한 기업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인수합병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맥킨지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공유드렸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양자 컴퓨팅 보고서에서도 전체 양자 컴퓨터 예상 가치의 90%는 오류 수정이 제대로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주요 기업들은 2029년까지 완전한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고객들이 양자 컴퓨터를 쓰는 시기가 올 거다. 이제 빠른 시점은 오류 수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양자 컴퓨터가 특정 분야에서 쓰이게 되는 25년에서 27년이고 2030년까지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좀 더 넓게 쓰이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이 잘하는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인수합병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프리다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온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양자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크게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 우위에 도달을 하느냐, 이제 양자 컴퓨터로 특정 문제를 고정 컴퓨터보다 더 잘 싸게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이제 진짜 쓸만한 수준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아이온큐에 투자한 이유도 시가총액이 증명해주죠. 지금 순수 양자 기업들 중에 가장 크고 뛰어난 인재들을 제가 계속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공유드렸던 주요 양자 기업들, 이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양자 기업들의
결과인데 아이온큐는 23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4,100만 불을 벌어들였고요. 컨티뉴엄은 2,400만 불, 리게티는 1,800만 불, 디웨이브는 1,300만 불.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근데 이제 시가총액에 대비를 해보면 PSR이 49배로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지금 숫자만 놓고 본다면 결코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16배 정도를 받고 있고, 이제 컨티뉴엄이 100억 불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PSR이 아이온큐의 거의 10배가 돼버립니다. 470배.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컨티뉴엄이 아이온큐보다도 훨씬 적은 매출로 100억 달러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가치가 있다는 반증으로 프리더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진짜 100억 불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에 대한 지금 현재 PSR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대중들은 대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선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모두 양자 컴퓨터를 직접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양자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오류 수정이 들어가기 전에 상업적 이점을 보이는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지금 AI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 같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QLR 컴퓨팅이 양자 관련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 기업가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자사의 조직이 급격한 양자 컴퓨팅 발전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AI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가 너무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GPU 주문이 좀 밀려 있죠. 이런 병목 현상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지금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GPU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보이고 있는데, 응답자의 대다수 65%는 양자 컴퓨터도 가치가 입증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QLR의 최고 상업 책임자는 최근 주요 돌파구는 양자 컴퓨팅 개발을 크게 가속화했다. 양자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QLR의 첫 번째 컴퓨팅은 2026년에 나올 거고, 기업들은 양자 우위 컴퓨터가 출시되는 순간 선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할 거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 인수합병을 위해 노력을 하는 시기가 앞으로 2, 3년 안에 온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제 양자 전문가들 또는 세계 주요 컨설팅 펌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느냐, 그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업 주가 언제 오를까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자면 한 2, 3년 안이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혁명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거한 말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